이번에 진짜 내란 수계, 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 체포한 그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사건이 종결되면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3명 특히 2사람이 대통령 불법 수사 체포 과정에 큰 역할을 했죠. 오동훈하고 그다음에 이 세대들이 다 이 55세 60세 전후입니다. 오동수 이 2사람입니다. 이 2사람은 이 대통령의 불법 체포 과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이 심우정 씨,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번 건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여러분들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건혁부님께서 이 사안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금 수감 과정에 관여됐던 수사기관대 장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엄 직후에 내란 수사 지시를 누가 내렸습니까? 바로 이자가 국권 탈취의 진짜 내란 주범입니다. 진짜 내란범이 누구냐 이야기죠. 진짜 내란범은 대통령의 조기 탄핵에 가장 이익을 많이 거두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봤냐? 내가 보지 않았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사전투표장이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는 전부 다 민주당에게 더해지니까 가장 큰 수혜자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란 수사 지시를 누가 내렸냐 이야기죠. 누구의 부탁 때문에 오동훈이 움직이고 우동수가 움직였냐 이야기죠. 그것만 추적하게 되면 진짜 내란 수계를 우두머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에 정광석화처럼 내란 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대통령이 내란 수계라며 피 터지는 수사 경쟁에 나섰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단숨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급조된 검찰특수본의 박세연은 대통령 수사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실로 엉뚱한 경쟁에 나섰다가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총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누가 어떤 경위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기로 결정했는지 본인들이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본인들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국민들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찰 국수본은 자신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음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동훈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쇼핑하며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불법의 내란을 감행했습니다. 오동훈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범을 몰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중심에 우종수하고 이런 오동훈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권혁부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 세 수사기관에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일까?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잘하게 되면 출세의 길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탁을 들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혹자는 이들을 움직인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하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내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시를 내렸습니까?
외부의 지령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아무튼 내란 수사 지시를 내린 놈이 북한식 용어로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차기 미래 권력을 향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지만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들 새 수사기관 중 특히 경찰은 자신들의 1인자 2인자를 전격 체포해서 구금하는 무서운 괴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움직인 윗선은 누구겠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내란 수계로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 전제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전반이 공감하며 공분하는 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 중에 과제라 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를 카르텔에 처단한 것이 제2의 건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글록 AI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새 수사기관의 톱들은 저마다 개인적 이익과 미래의 출세 외부 기관의 협조 요청들이 그들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모는 그런 수사 경쟁에 뛰어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장문의 보고서를 내네요. 공수처는 특별하게 그리고 경찰은 과잉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행동 안 되는 개인적 이익과 출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 외부에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모는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나 특정 세력이 공수처와 경찰에 강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외부 협조하고 개인적 이익과 출세 때문에 오동훈과 우종수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밀이 없을 겁니다. 수사가 아마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과정을 불법적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수사기관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수처처장 오동훈이나 경찰청장 등한 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는 시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에 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제 오늘 부정선거 여러분들 2부에서 다루기 전에 이제 좀 머리를 좀 식히는 그런 차원